자, 여기서 책에서 자연응답, 그 다음에 응답이 정확히 세 개로 나눴는데요. 자연응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제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전응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회로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미분 방식이 있으면은 이 미분 방식의 해가 일반해가 있고 특수해가 있었습니다. 특수해는 보니까 얘는 전원에 의한 응답이에요. 전원 값에 의해서, 전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떠한 해니까 전원 때문에 만들어지는 해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원에 의한 응답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응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가해주는 전압이 5V다, 사인 오메가 T다, 뭐 3V다, E에 마이너스 5T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원에 의해서 회로가 응답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특수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 방식을 풀었을 때 일반해를 풀게 되면은요, 1차 미분 방식을 지난 시간에 풀어봤지만 풀게 되면 미지수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초기치예요. 자, C나 L이 들어갔을 때의 차수가 L이 들어가도 1차 회로고 C가 들어가도 1차 회로인데, C나 L이 초기치를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이전 상태에서 그 이후 상태로 넘어갈 때 C는 전압 변화가 안 일어나고 L은 흐르는 전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값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C에 걸리는 전압하고 L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거는 6장, 7장에서 충분히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치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일반해예요. 그 일반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소자 C나 L에 흐르는 초기값이 뭐냐에 의해서 응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응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완전응답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합이에요. 자연응답도 되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자연응답을 구하는 거나 강제응답을 구하는 거나 완전응답을 구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자연응답을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응답인데는 초기치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고, 완전응답은 초기치도 있고 전원도 있고 다 있을 때 응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C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RC 회로니까 C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에 뭐가 있냐면은 차지가 충전돼 있어. 차지가 이렇게 충전 플러스 Q만한 차지가 충전돼 있으면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만한 차지가 충전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물성이야. 전압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캐패시터에 차지 Q가 있으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0만한 크기로 충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0는 C분의 Q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비유는 뭐로 하느냐 하면은 비커에 밑면적이 어떤 C인 비커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의 높이가 V가 됩니다. 물의 양은 Q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전하의 양이 되는 거고, 이 물의 높이가 전이차 V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C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는 C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하나 달았어요. 자, 열려있을 때는 가만히 있죠, 그죠? C에 물이, 이게 비커에 그냥 물 담가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높이 항상 V로 유지하고. 물의 양 Q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스위치를 닫아가 딱 닫았어.
T가 제로인 순간에 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0가 지금 유지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저항에 그대로 걸립니다. 연결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에 전압이 V0가 연결됐으니까 일로 전류가 흘러. 저항에 전압이 걸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이 전류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플러스 Q라는 차지가 빠져나가서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때문에 저항에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차지가 감소를 해. 왜? 나가니까. 따라서 V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여기 구멍을 내서 밸브를 담가놨다가 이걸 열어.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물의 양이 줄면서 높이가 점점 늘어가. V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회로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항상 일정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0가 일정하면 흐르는 전류도 일정한데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V0가 변하거든. 변하니까 흐르는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일정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이 익스포넨셜이 자연계에서는 무조건 모든 변화는 익스포넨셜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연계에서의 변화는 익스포넨셜로 변한다. 그럼 상수로 변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E의 제로성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변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스로, 분모가 허스일 때 익스포넨셜 함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칙은 익스포넨셜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고 익스포넨셜로 감소를 해요. 실질적으로 회로를 유도하겠지만 값을. 자, 그러면은 C에 C가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T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하나 있고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아. 그리고 저항 R이 달려 있습니다. T가 음의 영역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두겠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CT가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RT라고 두겠어요. 자,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 열려있으면은 C의 어떤 파라미터 값하고 R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값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ICT하고 C에도 전류가 안 흐를 거고 R에도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R에 흐르는 전류로 씁시다. 그 다음에 C에는 어떤 전압, V0만한 전압이 충전되어 있고요. 차지가 있어서. 그런데 R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당연히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T가 음의 영역에서 갖고 있는 값들이에요. 얘가 음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유지돼가 쭉 왔어요. 왔는데 T가 제로가 딱 되는 순간 스위치가 딱 닫혔어. 그러면은 T가 제로인 순간을 한번 볼까요? 제로인 순간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T가 제로 마이너스인 경우와 T가 제로인 케이스와 T가 제로 플러스인 케이스 세 가지 경우를 따져야 돼. 근데 T가 제로보다 좀 적으면은 이 영역이에요. 그쵸? T가 제로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이 영역이고 T가 제로인 순간은 스위치가 출발했고 도착은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어디 와 있는지 스위치가. 열려져 있을지 닫혀져 있을지는 모른다고. T가 제로인 순간에 딱 닫혔으니까. 그래서 T가 제로인 순간은 우리 무시하고 T가 제로보다 큰 영역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스위치를 닫자마자 C에 충전된 전압의 변화가 있느냐? 없죠. 닫자마자 그때부터 출발해가 나갈 건데 아니 나가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C의 충전 전압은 변화가 없다. 그대로 V0가 돼요. 그 다음에 ICT하고 IRT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딱 닫혀버렸으니까 일로 오는 전류와 일로 오는 전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돼. 왜?
힐업 전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전류가 부호가 반대되고 크기는 같게 흘러야 되고 VRT는 아래 걸리는 전압은 딱 연결돼가 두 개가 연결돼 버렸죠. 그래서 역시 V제로라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걸리는 전압이 V제로니까 아래는 그대로 마이너스 R분의 V0만한 전류가 흘러요. 자, T가 음의 영역이 있어 이와 같은 값에서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 바로 이와 같은 값으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 4개의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을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에서의 값과 T가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 같아지는 포인트는 VCT가 같아지고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왜? 제로에서 이만한 값으로 띄었고, 제로에서 이만한 값으로 띄었고, 제로에서 이만한 값으로 띄었어요. 순간적으로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연속함수는 VCT와 나중에도 구하겠지만 L에 흐르는 전류 IRT가 연속함수입니다. L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이고 C에 걸리는 전압이 연속이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러가면 T가 양의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T가 양의 영역으로 와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회로가 스위치가 다 껴있는 상태니까 R과 C가 패럴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이 VCT, R에 걸리는 전압이 VRT, R에 흐르는 전류가 IRT,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가 ICT. 이걸 갖고 ICT는 마이너스 IRT, 그 다음에 VRT는 R 곱하기 IRT, 그 다음에 C의 특성식은 C의 DT분의 D, VCT. 또 C에 걸리는 전압과 R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이 4개의 식으로부터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다 제거하고. 그걸 회로적으로 풀면 이렇게 루프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VCT는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쓰는데 VCT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VRT는 R 곱하기 IRT입니다. IRT는 마이너스 ICT고 마이너스 ICT는 마이너스 C의 DT분의 D VCT예요. 이것이 VCT에 대한 1차 미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이렇게 썼지 실질적으로 회로만 보면 바로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은 곱하고 넘어가면은 RC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는 제로. 이와 같이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회로에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변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우변이 생깁니다. 뭔가가. 그건 나중에 강제응답이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자연응답이니까 전원이 없는 상태니까 무백이 오른쪽에 제로가 되니까 얘 회로의 특수에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수에는 무조건 제로입니다. 우변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특수에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회를 구합니다. 이걸 넘어가서 RC가 넘어가서 해가 적분해서 풀면 어떻게 나온다 그래? DT분의 D를 갖다가 라지 D로 둬. 이런 꼴로 만들어질 거예요. DT분의 D를 라지 D라고 치환하면은. 그리고 VCT라는 걸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해 들어가면 맞고, 그쵸?
그랬을 때 요 괄호 안에 걸 제로로 만드는 t 값을 구해. 요 값이 있으면 E의 마이너스 RC분의 T라는 요 지수가 결정이 되고 앞에 미지수 A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구해보면. 지난 시간에 한 번 풀어줬으니까 더 이상 안 풀겠어요. 그 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미분 방식만 딱 보면은 요 값이 나와. 그리고 앞에 미지수 A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미지수. 그 다음에 R 곱하기 C를 갖다가 우리는 타우라고 둡니다. 타우라고 두고 요걸 갖다가 시상수, 타임 콘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는 세크가 됩니다. 저항에다가 캐피시터를 곱하게 되면은 단위가 바뀌어요. 세크로. 자, 한번 볼까요? R의 저항이 ohm이고 C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그러면 ohm 곱하기 페럿을 갖고 변환시키면 세크로 바뀌어야 돼. 자, ohm이 뭐냐 하면은 저항 R은 전압에서 전류를 나눠야 돼. 그러면 전압의 단위 볼트에서 암페어를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럿은 C는 Q에서 V를 나눠야 돼. 쿠롬에서 볼트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 약분이 되니까 쿠롬 파스 암페어가 돼. 암페어가 뭡니까? 단위 시간당 흐르는 차지 양이니까 쿠롬 나누기 세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쿠롬 나누기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롬 약분되니까 전체적으로 세크만 남습니다. 그래서 타워의 단위는 세크가 돼요. 자, 그러면은 VCT가 T가 양의 영역에서 A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T가 제로보다 조금 클 때 VCT가 얼마나 글자할게? V0를 글자. 처음에 C가 갖고 있는 충전전압 V0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T가 양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제로를 대입을 해. 그러면 이 제로가 제로 플러스가 되죠. T가 양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T 대신에 제로를 잡으려면은 VCT가 제로 플러스일 때는 바로 A 값이 되고 그것이 V0가 되는 거니까 미지수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T가 양의 영역에서의 VCT는 V0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회로에서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VCT, C에 걸리는 충전 전압을 보니까 T가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V0만한 크기로 쭉 와. 왜? 스위치가 다 끼기 전에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올 거라고. 시간에 따라서.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딱 닫혔어. 그때부터 R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니까 C에 충전된 차지가 빠져나갔으니까 C의 값이 감소를 해요. 어떻게? 이와 같은 폼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 파형이 V0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가 된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 C가 갖고 있는 C에 충전된 C에 있는 토탈 에너지요. 토탈 저장 에너지는 이 C는 얼마죠? 2분의 1 C 제로의 자성. T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 C는 스위치를 닫아가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C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 고갈되죠.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저항을 달아서 다 고갈이 되면 누가 소모했습니까? 그 에너지를 누구 썼을 거 아니야? 없어졌으니까. 근데 남아있어요? 없어. 저항이 다 소모했죠. 그래서 저항이 소모한 토탈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ER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모하는 겁니까? 스위치가 닫히고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소모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뭐가 R에서 소모한 전력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전력이 뭡니까?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에너지니까. 그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R에서 소모한 토탈 전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PR이 뭡니까? R분의 R에 걸리는 전압이죠. 예, 제곱. R에 걸리는 전압을 제곱해서 저항으로 나누면 전력이 되는 거예요. VCT가 VRT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R분의 1 곱하기 VCT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V0에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의 전체의 제곱의 DT입니다. 그러면은 R분의 V0의 자성 곱하기 E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T 나누기 타워가 됩니다. 그걸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타워가 되고요. 그쵸? 예, E의 마이너스 2T 오버 타워인데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무한대를 열면 얘가 제로가 돼서 제로가 되고 제로를 열면은 얘가 1이 됐으니까 빼주는 거니까 2R분의 V0의 자성 곱하기 타워예요. 타워가 뭐라 그랬어요? R 곱하기 C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R하고 약분되니까 2분의 1C V0의 자성. 그래서 초기에 C에 충전된 에너지가 저항을 통해서 소모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형을 T에 따라서 IRT를 구해보겠어요. R에 흐르는 전류. T가 제로가 될 때까지는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그쵸? 아까 구해놨는 거 T가 음영에서는 저항에 전류가 안 흘렀습니다. 스위치가 열려있으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딱 껴져서 R분의 V0만한 전류가 흘러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얘 전압을, 토탈 걸리는 전압을 R만큼 나누면은 전류가 흐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 파형은 제로로 오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R분의 V0만한 값으로 떨어지고 제로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파형이 될 겁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IRT하고 ICT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파형을 T축의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고. 즉 이거죠. IRT는 R분의 VCT, ICT는 마이너스 IRT. 아까 다 구한 4개의 시간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는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ICT를 C에 DT분의 D, VCT로 해도 좋죠. 그쵸? 이게 C의 특성식 아니야. 여기다 요 ICT는 C에 DT분의 D에 V0에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얘를 미분하면 C 곱하기 V0에 마이너스 타워분의 1에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타워가 RC거든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R분의 V0에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그죠?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게요. 자,
타워를 타임 콘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시상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회로의 시상수예요. 그 회로의 시상수인데, 그 회로의 C의 충전 전압의 변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충전된 전압이 사라지느냐, 또는 나중에 가면 충전되느냐 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속도와 같은데, 타워가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변화 속도가 느리고요. 타워가 짧으면 짧을수록 변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빨라지느냐 하면은, 자, VCT의 파형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V0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가 되어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T가 제로인 이 순간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겠습니다. 접선을 꺼보겠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dt분의 d vct에 t 대신에 제로를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은 얘를 갖다 미분을 합니다. 타워가 앞으로는 마이너스 타워분의 V0,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인데 T 대신 제로려면 마이너스 타워분의 V0가 돼요. 그쵸? 자, 기울기가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죠. 자, 이 노란 라인의 높이가 V0고 밑변, 요 길이가 타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를 접선을 꺼면은 접점에서 t축까지 t축과 만나는 전까지 밑변은 타워가 되고 높이는 v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t가 제로가 아니야. 임의의 t에서 t'이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을 껐어. 그랬을 때 T'에서 이 접선이 T축과 만나는 요 간격도 역시 타워가 됩니다. 언제나. C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V0만한 차지를 했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변화 양상이나 얘가 반으로 줄었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변화되는 양상이 같아야 돼. 왜? 똑같은 회로니까. 크기만 달라진다고 뿐이지 변화 양상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라도 어떤 포인트라도 똑같이 변해야 되니까 똑같은 타워로 유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타워가 크다는 것은 천천히 접선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변화 양상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타워가 길면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타워가 짧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VCT가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콘스탄트 타워와 VCT의 변화 속도가 서로 반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에 타워가 R 곱하기 C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저항이 크면 클수록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차지가 적어. 그러면은 VCT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R이 크면 클수록 타워가 커서 천천히 변해. 자, 그 다음 C는, C가 크면 클수록요, 같은 전압일 때 모여있는 차지 양이 많아. 그래서 똑같은 양이 빠져나가더라도 전압의 변화는 둔해. 차지가 10,000개에서 10개 빠져나가는 거하고 100개에서 10개 빠져나가는 거랑 달라요. 그쵸? 100개에서 10개 빠져나가면 막 확 포가 나는데 10,000개에서 10개 빠져나가는 건 거의 포가 안 나. 그래서 C가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양이 일정하더라도 전이차는 변화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크면 클수록 타워는 큽니다. 자, 물로 비교하면은 비커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물을 빼나갑니다. 구멍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의 높이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죠? 구멍의 사이즈가 작으면 빠져나가는 물이 적을 거니까
즉 저항이 크면 클수록 천천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B크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왜 됩니까?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물의 양이 빠져나가더라도 높이의 변화는 둔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크면 클수록 타워도 크다. 그래서 타워는 R 곱하기 C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타워가 크면 V가 천천히 변하고 타워가 작으면 V가 빨리 변한다. 또 한 가지는 이 회로에서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하,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가 다 예로 변합니다. 앞에 있는 상수가 변할지 몰라도 뒤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오는 변화가 없어. 그 회로 내에서는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하,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따라서 타워는 그 회로에서 이미 하나로 딱 픽스돼 끝나. 얘는 타워고 얘는 타워 1이고 얘는 타워 2 이거 없어. 그 회로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타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딱 결정되면 그 회로의 시상수는 딱 결정이 돼요.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타워는 오직 하나. 언제 때? 1차 회로일 때만. 2차 회로가 되면 또 달라져요. C가 2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C가 하나 있는 케이스. 1차 회로에 대해서는 시상수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 회로가 보니까 스위치가 옛날 예측부터 닫혀져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열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 양단에 또는 R 양단에 걸리는 전하 VCT하고 C에 흐르는 전류 IT하고 뭐 첨자 하나 붙이면 ICT. 나중에 IRT는 왜 구하면 돼요? IRT는 굳이 풀어볼 필요 없죠. 12분의 VCT가 IRT 아니에요. 그렇죠? R에 걸리는 전압이 VCT니까 저항값 나눠주면은 R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ICT나 VCT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은 C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둬야 되는 거니까 VCT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분 방식을 이용해서 이해를 풀겠습니다. 순수한 미분 방식. 그래서 보니까 T가 음의 영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정상 상태에서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업무 영역에서 언제부터 이와 같은 회로가 됐냐면 옛날 예측부터 쭉 갔을 거니까 충분히 시간은 흘렀고 정상 상태가 되고 따라서 dt분의 d는 제로입니다. 왜? 전원이 DC이니까. 15V라는 전원이니까. 따라서 C가 캐피시터는 오픈 서킷가 됩니다. 따라서 ICT, 여기 ICT죠. ICT는 얼마가 되죠? 제로가 되죠. 흐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 VCT는 얘가 오픈됐으면은 15V가 6오hm, 12오hm 직렬 연결에 12ohm이 걸리는 전압이니까 1대2라는 전압이 걸리니까 10V 걸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가 음의 영역에서 구했으니까 T가 양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T가 양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전압은 그냥 저쪽에 오픈 서킷이니까 전압은 그릴 필요가 없고 이 저항까지도 그릴 필요가 없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 두 개의 소자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ohm이고 여기가 2분의 1페럿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T,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T.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CT의 반대로 흐릅니다. ICT가 뭐냐 하면은 2분의 1의 DT분의 DVCT가 되고요.
1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1로 흐르는 전류는 같다. 즉 12분의 VCT 플러스 ICT는 제로라는 것이 이 점에서의 로드 방식이야. 그 다음에 예를요. 이러면은 12분의 1의 VCT 플러스 2분의 1의 DT분의 D VCT는 제로. 따라서 DT분의 D VCT는 얘가 1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분의 2인데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의 VCT.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적분관 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봐요. 어떤 VCT라는 함수를 갖다가 한번 미분한 것이 원래의 함수 꼴이 돼야 돼. 그건 뭐 있어요? 지수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VCT가 지수함수 꼴로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잘 몰라. 그리고 지수도 잘 몰라. 하여튼 지수함수 꼴일 것이다 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 만족하는 A와 알파 값을 찾아내면 돼. 자, 이거 보면은 한분 미분에 알파 곱하기 A의 2의 알파 T는 마이너스 6분의 1의 A의 2의 알파 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져.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만 되면 이 식을 만족을 해. 그러면은 VCT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A는 잘 모르지만은 혼자는 인자는 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1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분의 1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최초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여기에 있는 DT분의 D를 갖다가 라지 D로 둬.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쵸? DT분의 D를 라지 D라고 치환하면은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VCT를 약분해버려. 그러면은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D는 제로가 됩니다. D의 방정식인데 D의 근을 구하면 바로 6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기치를 대입합니다. 뭡니까?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VCT 값은 T가 제로보다 적었을 때 값하고 같죠, 그쵸? 연속이니까. 얘는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서 몽구예요. T가 음의 영역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가서 C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바로 10V. 자, 그러면은 VCT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 10이니까 여기다가 T 대신에 제로를 여. 따라서 VCT는 A 값을 이제 구했으니까 B의 마이너스 T 오버 U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exponential 함수로 감소하는 그러한 파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VCT를 시간 T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0에서 출발해서 쭉 감소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6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임의의 시간 T'이라고 두겠어요. 임의의 시간에서 VCT의 값은 VC의 T'입니다. 그래서 VC의 T'은 A10의 2의 마이너스 T' 나누기 6이 돼요. 그쵸? 임의의 시간에서 봤으니까. T'은 어떤 값이라도 관계없어. 뭐 제로 여도 좋고 1초 여도 좋고 1ms 여도 좋고 1피코세컨드 여도 좋고 어떤 값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T'이 있다면 그 T'일 때 VCT 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요 점에서 접선을 한꺼 봅니다.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을 끄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VC 프라임 T 원이 T 프라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VCT를 한번 미분해서 T 대신 T 프라임을 넣으면 돼. 그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그러면은 얘 VCT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VCT를 한번 미분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거 다시 T 대신 T 프라임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0의 2의 마이너스 T 프라임 6.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감소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크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죠? 높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잖아. 바로 요겁니다. 여기 높이야. 그럼 밑변은 6이라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껐을 때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얘가 되는 거니까 요서 여기까지 길이가 6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높이는 얘니까. 얘가 있으니까. 어떠한 시간대로도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꺼서 여기서 꺼서 이 점에서 접선을 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초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